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거쳐간 곳이 바로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두 군데죠. 근데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신상진 시장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 성남시 자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자료를 내놔라. 이러니까 성남시에서 뭐 없다. 뭐 내지는 그게 보관하고 있지 않다. 뭐 삭제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 사이에 이 성남시 게임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진 성남시장 이제 뭐 취임을 했지만 인수위원회 당시에 정상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두 군데에서 백현동 아파트 의혹이 있죠. 그 사업을 원래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냥 민간개발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영 석연치 않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 뭐 공문이나 뭐 결제 서류나 이런 걸 내달라 그랬더니 성남시가 없다. 이렇게. 관련 자료가 없다. 그럼 왜 없냐?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4년 1월 달에 백현동 아파트를 개발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곳인데 여기에 대표가 이렇게 됩니다. 2014년 8월 달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1차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했더니 거절당했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2차 때는 이제 성남시에다가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공동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미끼를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민간개발로 하려고 하는 게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하고 같이 하시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성남시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관 합동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허가가 쉬워질 것이다. 아마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2차 때도 이게 어찌됐는지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죠. 2015년 1월 달에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용도 변경 검토하겠다. 바로 다음 달에 답변을 줍니다. 이게 이제 김인섭 씨의 로비 영향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용도 변경 검토 이러더니 3월 달에 공사가 이때까지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민관 합동개발 이걸 아마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성남시에다가 현재의 주택시장과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관 합동개발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남시가 이제 그러면 토지 용도 변경 조건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업 참여 이걸 명시한 공문을 이 아시아 디벨로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명백히 이제 민관 합동개발로 된 겁니다. 검토까지 다 마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자 우리 민관 합동개발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공문까지 딱 보냈죠. 요게 2015년 3월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 1월 달에 각각 이제 2015년 4월 달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연 녹지에서 주운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민관 합동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2016년 1월 달에 여기에 원래 임대아파트 100%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이거를 슬그머니 10%로 그러니까 90%가 민간 분양인 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가 수익이 떨어지죠. 민간 분양으로 해야 굉장히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100%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를 10%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요 단계에서 아무런 기록도 없이 갑자기 민관 합동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 요 사이에 한 8개월 내지 9개월 사이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여서 민관합동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근데 그 자료를 내라는 건데 그 자료가 성남시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됐고 2월 달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공문을 성남시에 보냅니다. 손 뗐다 이거지,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왜 민관 공동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뀌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검찰이나 경찰의 임무가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행업자가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서 이제 기부 체납으로 1,100억을 성남시에다가 하고요. 그리고서 자기네들 수익을 3천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민관 공동개발이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민간개발로 바뀌는 바람에 성남시는 기부 체납 1,100억 받은 거 이외에는 이 3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럼 이 3천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민간업자한테 갔죠. 그 민간업자한테 가도록 성남시가 해준 건데, 이재명 성남시가 해준 건데 그게 기록에 하나도 안 남아있다.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뭔가를 그 작전을 짰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증거를 다 파기했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백현동 이거 지금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마무리 단계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거를 지금 신상진 성남시가 밝혀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경찰은 또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남시 게임 근데 성남시 게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2015년부터 2017년 초 이 사이에 이재명 시장 그 다음에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 21명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부호가 드는 부분이죠. 왜 실패를 했느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 9월 23일에 공무원 개개인의 메일 용량을 300MB에서 500MB로 늘리면서 3년 지난 메일은 삭제하라. 또 이런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이것도 역시 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의 일에 대한 증거인멸 작전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되죠? 그래가지고 바로 성남시가 2016년 10월 4일부터 계속해서 3년이 지난 메일을 쭉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그래가지고 최근 기준으로 3년 전 메일은 완전히 다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끝날 때까지 있었던 이 이메일 다 삭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경기도지사 그 4년간이라는 공백이 있었으니까 다 삭제된 겁니다. 이것도 증거인멸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찌 보면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메일 용량을 늘리는 척하면서 다 삭제한 건 아니겠는가. 이것도 또한 이재명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의 이 게임의 일환이 된다. 이것도 누가 밝혀야 되느냐?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된다. 이것뿐만입니까? 또 하나 이 게임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또 측근들 휴대전화 그 성남시가 제공한 공용 휴대전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자주 바꾸고 그다음에 뭐 동시에 여러 대를 썼다 이런 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이미 쓰던 휴대전화는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납하면 성남시에서 그 반납한 휴대전화가 그 반납을 받아서 1년 번호나 이런 거 적어놓고 일정 기간 관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시절의 거를 얼마나 남아있느냐라고 신상진 그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다 얘기하니까 성남시에서 그거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납받은 전화기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쓰던 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거에 무슨 범죄 혐의나 또는 뭐가 있을 때 휴대전화는 절대 압수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 일환인가? 그래서 자기 성남시장 당시에 자기와 측근들이 썼던 공용 휴대전화 이게 다 행방이 묘연하도록 증거인멸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부분도 또한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성남시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이제 뭐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났습니다만은 인수위원회가 밝혀낸 이런 여러 가지의 묘한 증거인멸 의혹 이런 부분 그건 뭐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자기 방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성남시가 관리해온 원칙과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반해서 뭔가 증거를 자꾸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는 이 성남시 게임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의원과 경찰 또는 검찰의 게임으로 이제 넘어간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상진 그 성남시장이 이런 관련 자료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보건대는 수사 중인 그 수사 당국에 이거를 인계해서 이 근거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이게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인지 하는 부분이 그 진상규명이 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신상진의 어떤 성남시 게임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